안녕하십니까? 저는 5조 이은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실습 때 했던 CQB 행동분석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같은 방의 구조 안에서 일단 이 앞쪽과 뒤쪽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전략과 실전에 대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쪽으로 먼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이 CQB 실습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질의 위치와 대항군 수가 불명의 경우 상황에서 인질 2명을 구출하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케이스에서 세운 전략은 먼저 이제 저희 1, 2, 3번 병사가 이렇게 쭉 서서 먼저 1번이 큰 원을 그리면서 이 코너 쪽으로 먼저 방에 진입을 하고 벽 쪽을 통해서 계속 쭉 간 다음에 시야를 확보하면 2번은 1번을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시야각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은 1번, 2번이 먼저 진입하였을 때 후방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후방 경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의 실전에서의 결과는 1번 병사는 이제 여기 코너 진입까지는 성공을 하였으나 코너에서 시야각을 제대로 쪼개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너에서 이 대항군에게 발각되어 직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병사 또한 대응 사격 미흡으로 1번이 사망한 후에 연달아 대항군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번, 2번 병사가 진입하였을 때 3번은 후방 경계를 늦추지 않아 뒤에서 기습한 대항군을 진압하였고 이제 복도 안 대항군과 이제 1번, 2번 병사의 사망을 보고 대항군과 반대쪽으로 들어가여 대항군을 진압하고 최종적으로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는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전략은 1번 병사가 먼저 문의 왼쪽에서 문의 우측에서 전방을 경계하고 2번 병사는 1번과 반대쪽으로 크게 원을 돌면서 들어가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먼저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이 진입한 후에 1번 병사는 2번 병사와 반대쪽으로 방에 진입하여서 벽을 따라 이동하다가 이제 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번 병사 사망 직후에 2번 병사도 같은 대항군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병사 또한 이전의 사례를 통해서 후방을 경계해야 된다는 걸 배웠지만 후방만 경계하다 보니 전방에서 오는 병사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CQB 실습을 하면서 저희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꼽은 실패의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신호 전달의 미흡이었는데요. 저희는 실습 이전에 저희끼리의 수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격 준비가 완료되면 앞에 있는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실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이 미흡하여서 이렇게 2가지 사례에서 실패를 보았다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실패 원인으로는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거가 보실 수 있다시피 대부분의 병사가 이 코너를 도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는데요. 코너를 돌 때 적절히 시야각을 계속 확보하면서 돌아야 하는데 한 번에 코너를 돌다 보니 대항군에게 위치가 발각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실패의 주 원인을 이제 저희가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후방 경계의 미흡인데요. 저희는 후방과 전방 경계의 적절한 밸런스를 갖추지 못해 아까도 3번 병사가 바로 직사한 것에서 그 실패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서 피드백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이 배터리가 좀 나가가지고 잘 안 보이죠? 뒤에 녹화하고 있어서 녹화하면은 시작하세요. 네. 그 발표 연습 몇 번 정도 했어요? 하도 인트로 들었어요. 그래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바빠가지고 어쨌든 지금 네.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발표 자료에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티가 났었구나. 근데 사실 은서는 장점이 있어요. 은서는 발표할 때 자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눈을 많이 마주치고. 눈을 많이 마주치고, 네, 목소리가 완전 신뢰감 있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은서가 조금만 잘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 만한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약간 아나운서 톤? 그러니까 기자 톤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신뢰감 있는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쌤은 은서 발표를 들으면서 은서가 연습 시간이 조금만 충분했다면 훨씬 더 좀 신뢰감 있게 발표를 하고 내용이 잘 들렸겠다 했는데 본인도 약간 느꼈듯이 오늘 약간 좀 간투사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중간에 스스로 정리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만 보완하면 그게 좋을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쌤이 그거는 감안하고, 왜냐면 지금 오늘 정시반 수업도 듣고 해가지고 그건 감안하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할 때 쌤이 총 10개 척도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5개는 내용, 그 다음에 나머지는 5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보통은 안녕하세요, 이은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인상적일까요? 청중한테? 아니 근데 은서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혹시? 저도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서는 약간 얘기를 해주긴 했어요. 뭐 이제 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그러니까 잘했다기보다는 그래도 평균은 했네 이런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청중한테 좋은 느낌으로 발표를 시작하고 싶어, 흥미를 유발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좀 질문을 그치. 뭐 예를 들어 CQB에 대해서 막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은 어떻게 던지면 좋을까요? CQB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CQB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강철 부대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해도 돼요. 또는 어그로도 좀 끌어도 돼요. 총 만져보셨나요? 총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런 거 하면서 CQB하고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고. 그럼 만약에 저 CQB를 은서 거를 딱 봤을 때 만약 저 CQB를 모든 애들, 우리 하늘고 애들한테 발표한다고 치면 어떤 도입을 하면 좋을까요? 그 강철부대 같은 TF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하늘고 애들은 다 이걸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면은 관련성 있게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너네 다 해봤지? 예를 들면 여러분 CQB 게임 다 해보셨죠? 여러분은 몇 대 몇으로 이기셨어요? 이러면서 약간 흥미를 유발하고 저희는요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졌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줘. 그럼 저희가 어떤 전략을 사용했길래 한 번은 이겼고 한 번은 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략과 그 다음에 실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러면 어때요? 조금 더 저희 뭐 좀 얘기하려고 하나 보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한번 그냥 은서 발표를 보고 왜냐면 은서가 성공 여부 하면 X5 해놨길래 저거 얘기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해 가능한 해설, 그 다음에 핵심을 강조하는 설명, 응집력 있는 내용 구성.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제 은서가 이해 가능하게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애들이 은서 발표에 집중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뭔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은서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략은 이랬고요, 실전은 이랬고요, 그래서 실패했고요, 원인은 이거였어요.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추려서 우리가 사용한 전략,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사용한 전략은 이거였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약간 설명식이거든요. 조금 더 개조식으로 핵심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구성은 구조예요. 발표의 구조. 근데 좋았거든요. 봐봐요. 1번에 대해 설명하고 전략, 실전, 성공했는지. 그 다음에 2번에 대해 설명하고 전략, 실전, 성공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실패했던 원인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실패의 요인을 설명한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거기서 끝나기보다는 뭐가 나오면 더 좋을까요? 실패의 원인을 얘기했어.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한다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내가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발전 방향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것까지 나오면 훨씬 구성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마무리. 은서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그냥 이상한 걸 쓰겠습니다. 좀 급하게. 그럼 만약에 누군가 청중이 은서 마지막 멘트 좋더라. 야, 기억에 남더라. 하려면 그게 효과적인 마무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죠. 청중한테 그런 거를 부탁해도 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앞으로 CQB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지 발전 방향, 또는 이제 은서가 이 CQB를 해보면서 연구하고 싶었던 과제가 새로 떠올랐거나 이런 것들을 발전 방향이나 앞으로의 재현 이런 거에 연구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더 드러내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은서가 저거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야, 새로운 연구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했네? 와, 좀 더 깊이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효과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낀 점, 발전 방향, 앞으로의 재현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거.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도입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어색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해버릇해야 돼요. 그러면 훨씬 은서 발표가 풍성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은서는 내가 보기엔 평소에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말투도 신뢰감이 있는데 어휘어법도 사용을 잘했어. 이제 다만 유창성의 면에서는 말을 잘 했지만 신뢰감 있는 말투로 말을 잘 했지만 중간중간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약간씩 그 시간이 조금 간추사 넣고 그 다음에 잠깐 휴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멈칫거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연습하면 다 보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발표하기 전에는 몇 번이고 한 3번, 4번은 연습을 해야 돼요. 하죠 근데 오늘. 네. 자, 그리고 반언어적 표현 이건 뭘까요? 반언어적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목양이나 맞아. 발음, 속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은서는 속도는 적절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좋을 것 같으면 억양. 그러니까 일정해. 차분해서 좋거든요. 하지만 어떤 부분이 강조점인지는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액센트를 줘서 강조를 하거나 또는 손짓을 쓴다든지. 왜냐면 쌤 손짓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고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봐봐, 보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조금 더 근데 손짓 잘 썼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할 때는 근데 이제 억양에서 조금 더 악센트를 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은 뭘까요? 행동 맞아. 시선, 표정, 몸짓. 그러니까 몸짓은 손짓은 잘 썼단 말이죠. 근데 뭐가 약간 부족했을까요? 표정과 시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자신감이 약간 없으니까 자꾸 저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더 바라봐줘야 돼. 그거는 연습. 그거는 어차피 은서가 이번엔 연습을 못했으니까 나중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원래 많이 웃어요, 안 웃어요? 많이 웃어요? 그거 반영해줘요, 그러면. 이제 약간 웃으면서 이제 여유있게. 이제 원래 봐봐, 발표 보면은 안 웃잖아. 안 웃고 있어. 그럼 우리도 어때? 우리도 이렇게 보지 않아? 네. 근데 이제 저 친구가 뭔가 웃으면서 실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도 어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의 약간의 미소 이런 것도 장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시간 배분인데 5분 말하기였어요. 4분 21초를 말했어요. 잘 말한 거예요. 그런데 도입하고 마무리가 살짝 부족했어요. 그쵸? 도입은 그래도 1분은 했어. 내용에 대한 소개 정도는. 자, 그러면 도입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5분 발표면 얼마 정도? 40초에서 1분. 그렇죠. 뭐 30초에서 1분 내외로 하면 되고 마무리는? 이것도 도입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30초에서 1분 내외. 그러니까 나머지 전개는 3분에서 4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전개 부분에서는 압축적으로 핵심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를 잘 짜서.
그러니까 우리 은서는 나중에 발표할 때 도입을 조금 더 관심을 끌 수 있게 만들어보고, 근데 이제 마무리 멘트가 없었으니까 마무리 멘트를 내가 뭘 하면 사람들한테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약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쌤이 말해드린 신뢰감 있는 목소리죠. 여기에 은서가 그 아나운서들처럼 억양, 그 액센트만 좀 넣어주고 강조하는 부분만 잘 설명을 해주면 좋은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잘했어요.